내가 태어난 달에 탄생석과 별자리 액세서리를 하면 행운이 온다는 믿음이 있어요. 물론 보호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빛 루나의 힐링 공방 루나입니다. 여러분 저는 행운 액세서리를 만들어 판매를 하면서 타로 사주 상담, 물론 타로 강의도 하고 있죠. 요즘에는 명상 공부까지 하면서 아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자, 오늘은 3월의 탄생석 아쿠아마린, 그리고 영혼이 깊은 별자리라고 하는 물고기 자리, 또 이것과 연관되어서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 카드의 18번 문 카드까지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내가 태어난 달에 탄생석과 별자리 액세서리를 하면 행운이 온다는 믿음이 있어요. 물론 보호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때 태어난 사람들의 어떤 성향과 기질,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팔찌부터 만들러 가보실까요? 자, 아쿠아마린 팔찌를 만들어 볼게요. 팔찌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아쿠아마린 원석 준비가 되어 있고, 저희 집은 모든 부자재가 원석을 제외하면 전부 실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자리 참도 실버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물고기 자리 하나 꺼내고, 또 지금 별자리 팔찌니까 별자리가 하나 들어가죠. 그리고 실버 바 하나 들어가고, 요거 마감 장식 요거 2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실버 부자재는 모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원석은 지금 저희가 6mm 원석으로 만들어 볼 거니까 원석을 이렇게 한번 골라 볼게요. 뭐 우리가 보통 부자재 상에 가면 이렇게 원석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줄로 이렇게 판매를 하죠. 6mm, 8mm. 그런데 이제 한 줄로 판매를 해도 이 안에 약간씩 크고 작음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이렇게 따로 6mm 원석을 보고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하는 거는 조금 배제하고 가지런한 것으로 제가 골라서 만듭니다. 0.7 우레탄 줄로 제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은 저희가 보통 여성분 66 사이즈 입으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보통 그런 체형을 가지신 여성분들은 손목 16cm 정도 나옵니다. 손목 16cm에 맞게 기본 사이즈로 만들어 드리고 있고, 지금 이 별자리 팔찌 같은 경우는, 네, 그런 경우는 한 6mm 원석 한 20개 정도 들어갈 거예요, 아마도. 예쁘게 만들어 볼게요. 근데 역시나 이쪽이 잘 보여. 구멍이 쏙쏙 잘 보이네. 저 잘 끼죠? 제가 노안이 왔잖아요. 노안이 왔는데, 그래도, 원체 오랫동안 만들고 많은 양을 만들다 보니까, 감각으로도 사실 이 구멍에, 우레탄 줄을 넣거든요. 근데 먼저 시간에는, 저쪽은 너무 안 보였어. 너무 안 보여서, 포기했지만, 오늘은 포기 안 합니다. 자, 조용히 하고 만들어 볼게요. 자, 손목 16cm는 6mm 같은 경우는 보통 17cm만 이라도 일단 1cm 정도 더 커도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요 별자리 팔찌는 어, 한 손목에 찰랑찰랑찰랑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보다는 1cm 정도 더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팔찌는 16cm 손목에 맞게 만들었지만 사이즈는 18cm로 만들었고, 자, 매듭을 한번 해볼게요. 아니, 처음에 이거 배우고 할 때 이놈의 매듭이 얼마나 그때는 힘들었는지, 근데 지금은 도사가 다 됐어요, 제가. 그래서 순간 접착제로 금방 만들죠. 뭐 디자인만 있으면 사실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여기 매듭은 살짝 안으로 숨겨줘요. 이렇게 살짝 들어갔습니다. 어때요? 너무 예쁘죠? 자, 3월의 탄생석 아쿠아마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쿠아마린은 영원한 젊음과 행복, 침착함, 총명함, 용기의 에너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쿠아마린, 그 이름처럼 바닷빛을 닮은 맑고 투명한 보석이죠. 저 고대인들은 아쿠아마린을 바다의 신 넵튠이 준 선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은 이 보석을 몸에 지니고 거친 풍랑을 잠재울 수 있다고 믿었고요. 무사히 귀향할 수 있기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현대적으로 보면 아쿠아마린은 삶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를 지켜주는 보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또 다른 전설에서는 이 보석이 인어들이 바다 깊숙한 곳에 간직한 보물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아쿠아마린은 바다의 선물, 뭐 인어의 보석이라고 불리우면서 순수한 사랑과 신뢰의 상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운을 불러오고 애정운도 상승시켜준다는 연관이 있습니다. 연애가 잘 풀리지 않거나 사랑의 기운을 높이고 싶은 분들에게는 아쿠아마린을 권장해 드리고도 있지요. 또 다른 의미로는 소통의 원석이라고 불려집니다. 그 목소리와 연결된 에너지가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말을 더 부드럽고 솔직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해가 줄어들고 마음과 마음이 더욱더 깊이 이어지게 한다고 합니다. 뭐 연인 관계나 인간 관계에서 원만한 소통을 돕는 보석이라고 할 수 있기도 하지요. 무엇보다 이제 이 아쿠아마린은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강하다고 합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도 아쿠아마린을 지니고 있으면 물결처럼 고요한 에너지가 스며들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하는데요. 자, 뭐 그렇다고 하면 아쿠아마린과 함께라면 삶의 파도에 흔들리던 마음도 고요히 가라앉고 연애운도 불러오고 애정운을 상승시키는 행복한 소통이 흐르면서 투명한 바닷속처럼 맑고 순수한 나 자신을 만나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도 3월에 생일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체크를 하면서 꼭 나에게 필요한 원석이구나, 보석이구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네요.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 물고기 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물고기 자리는 2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태어나신 분들의 별자리입니다. 물고기 자리는 12별자리 중에 제일 마지막 별자리예요. 우리가 1월 1일이 새해로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별자리 기준에서는 3월 20일 정도의 그 춘분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 춘분 때 시작을 하는 양자리가 시작의 별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있는 물고기 자리는 아무래도 제일 나이가 많은 별자리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 자리는 노장의 별자리, 그다음에 연륜이 있는, 지혜가 있는, 뭐 그렇게도 많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물고기 자리는 여성의 별자리예요. 여성의 별자리다 보니까 좀 안으로 들어오는 좀 내향적인 어떤 그런 성향도 있고, 조금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성향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화토, 공수 중에서는 수사인에 해당이 됩니다. 물사인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감성적이고 공감을 잘하고 뭔가 얘기를 많이 들어주기도 하고 좀 민감한 부분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동정심과 연민심도 굉장히 강한 별자리라고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휘둘리기도 한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별자리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좀 감성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또 늦 겨울에 해당하는 별자리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변통궁에 해당이 돼서 사실 겨울 별자리고 노장의 별자리긴 하지만 틀림없이 봄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기질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에 좀 민감하다, 변화를 받아준다, 어떤 그런 느낌도 틀림없이 가지고 있는 별자리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물고기 자리는 목성에 관장을 하고 있어요. 목성은 대길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목성의 넓은 시야, 그리고 한없이 넓은 바다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도 보는
별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물고기 자리는 저의 별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거 말씀드렸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좀 헌신, 자비, 공감 능력이 굉장히 좋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예술적이기도 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 별자리예요. 뭐 생각이 많고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별자리다 보니까 틀림없이 어떤 예술적, 영적, 그다음 종교적, 그다음에 뭐가 있지? 그런 부분도 틀림없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 좀 맞춰보면 틀림없이 공감을 잘하고 감성적이고 감성이 너를 띠는 거? 그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오컬트적으로 얘기를 하면 알코올 중독이 많은 별자리라고도 합니다.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좀 감성적이고 공감을 잘하고 또 누군가에게 뭐 싫은 얘기 잘 못하고 거절도 잘 못합니다. 그런 부분도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혼자 삭히고 남한테 뭐 싫은 소리 못하고 이런 것도 틀림없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내가 혼자 삭히다 보니까 술을 좀 좋아하게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무슨 얘기가 있을까요? 뭐 여하튼 물고기 자리는 약간 현실을 넘어서 약간 좀 영적인 공감 능력이 있다라고도 아주 과격하게 얘기하는 경우도 좀 있기도 해서 좀 착하다, 공감을 잘하고 그다음에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물들하고도 교감이 잘 된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별자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자리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자, 이제부터 물고기 자리와 연결된 유니버셜 웨이트 문카드를 살펴볼게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타로 카드 자체의 설명이기보다는 18번 문카드를 생일수로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의 어떤 기질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문카드를 준비를 했어요. 자, 문카드를 선천수인지 후천수인지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뭐 이런 성향이 있다 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카드, 기본적으로 달카드잖아요. 달에 대한 의미와 성향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겠죠. 기본적으로 타인에 향한 자비심, 헌신적인 마음을 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상대의 아픔이나 기분에 쉽게 공감하고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도 클 수 있겠죠. 또 달의 기운을 담다 보니까 감정이 풍부하고 직관력이 발달된 편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어려운 어떤 그 느낌 있죠. 그런 에너지도 잘 읽어내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달은 28일 주기로 모습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분들은 마음의 변화가 작고 상황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감정의 기복도 많다고 합니다. 꿈, 상상, 무의식과 잘 연결되는 성향 덕분에 예술적 표현이나 영적 탐구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참고로 봉준호 감독님이 선천수가 18번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제 주변의 임상으로 제가 이쪽 신비학 쪽 일 하시는 분 두 분을 만난 적 있습니다. 또 제 주변에 모태 불교이신 분이 있는데 자기의 직업 활동보다 봉사 활동을 더 열심히 하는 분도 봤어요. 역시나 18번 달카드의 그 영향을 확실하게 받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물고기 자리도 역시 깊은 바다처럼 공감 능력, 연민, 직관이 뛰어난 별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카드하고 물고기 자리가 정말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꿈과 이상, 보이지 않는 세계와 친밀함 덕분에 약간 현실에서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삶을 살아간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카드. 18번 카드를 생일수로 가지신 분들은 결론적으로는 자비롭고 헌신적인 마음, 풍부한 감성과 직관, 그죠? 변화에 민감한 기질,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살아가는 예술적, 영적 기질을 가진 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타인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보이지 않는 진실을 꿰뚫는 힘도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저는 물고기 자리이긴 하지만 생일수가 문카드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닮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점성술로 보면 어셈 별자리도 개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드린 물고기 자리 그리고 달의 기질이 참 많이 닮은 듯 하다고도 스스로 생각을 해봅니다. 어때요, 여러분? 저를 알고 계신 분들은 제가 정말 그런 사람 같나요? 하지만 제가 내 입으로 말을 하기도 참 그렇긴 하지만 저 굉장히 여리고 감정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사실 뭐 영성직과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쪽 신비학 공부도 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맞는 것 같지도 않나요? 그죠?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어떤지 판단해 주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 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는 게 제 지금 현재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여러분, 제가 실시간 방송하는 그날까지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